장애물을 해결하자 수박과 싸우러 간다. 수박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지역이죠. 개항을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항은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지역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개항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인천 개항을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재명 48, 원희룡 32, 48대 32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48, 원희룡 32.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개항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개항을에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방탄 국회 때문에 국회도 정상이 아니고 야당도 지금 개딸들한테 지금 붙잡히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하자. 장애물을 해결하자라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과반 이상을 획득했던 지역입니다. 자, 마침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영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영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항상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하시는 것처럼 위성정당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민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치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비례대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결국 권역별 비례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이 참칭정당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이 참칭정당, 위성정당을 못 막은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를 이중 채택하겠다. 결국엔 많은 언론에서 예상했던 권역별 비례 제표제. 그러니까 완전히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못한 채 중간적인 어정쩡한 비례제를 이 대표가 밝힌 겁니다. 결국에는 예상되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엔 이런 비판 이 대표도 자초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끌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47석 중에 31석은 양당이 가져갑니다. 네. 30%라면 16석을 권역별 3개 지금 아는 3개 권역별인데 5개, 6개로 3개 권역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먹고는 뭐냐면 자기도 준 연동형 위성정당도 내겠다. 준위성정당 내겠다라고 좀 전에 밝혔죠. 그러니까 5개, 6개 중에서 또 먹겠다. 네. 사실은 그걸 토탈에 합치면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오는데 극대화하고
또 양쪽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양쪽의 요청을 답하는 부분이에요. 100%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다당제의 길도 내가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선거제의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욕을 먹더라도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당제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마 뭐 5석, 6석은 영남에서 3석, 호남에서 5석, 수도권 6석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중에 이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준석 신당과 말하자면 이낙연 신당이 지역별로 영남에서 5석 중에 2~3석씩 거의 표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준석, 이낙연 등의 이 제3지대의 영향력을 최소화 누르면서 본인의 이른바 프랜차이즈 정당까지 창당하겠다라는 뜻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워낙 현장에 취재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